2019년 12월 15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을 돌아보면은요, 내만의 날도 잘 보냈고, 그리고 연준이 금리 동결한 거 당연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를 그동안 괴롭혔던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돼서 12월 12일 조기 총선이 영국의 보수당의 압승으로 뭔가 브렉시트가 이제 가시화될 것 같은 가능성을 키웠고요. 그리고 과연 12월 15일 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스몰 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물론 이 미국 주식시장은요. 이미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깨지 않을 거라는 거는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뉴욕 증시 다우지수 차트는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하물며 12월 13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요. 중국에서도 합의 발표 공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와 진짜 합의를 봤다라고 흥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침착하게 끝났고요. 오히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살짝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이 17포인트, 다우지수가 3포인트 이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했죠. 이미 뉴욕 증시에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설마 트럼프가 판을 깨겠어? 자, 문제는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갭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증시 격언 중에서 갭은 반드시 메꾼다.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이 격언을 깨본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자,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에서 보여주는 저 갭을 과연 뭘로 메꿀 것인가? 그 메꾸는 재료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허와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과 또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진짜 그 내용의 실체가 무엇일까?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의 그 갭이 과연 뭘로 메꿔질지 그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본 내용을 좀 하기 전에 제가 요즘에 참 내가 되게 간사하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제가 앞서 방송에서 저랑 같이 맥주를 마시는 후배 녀석이 당뇨병 환자인데 이 녀석이 맥주를 마시다가 중간에 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도 한번 당 체크해 볼래? 그리고 이제 제 당을 체크를 하더니 이 녀석이 그러는 거예요. 아, 누나 기분이 되게 나쁘네?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은 이제 당뇨병 때문에 힘든데 누나는 술을 그렇게 처먹고 당을 쟀는데도 당이 낮더라.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는 그냥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그냥 부러움의 표시인 거죠. 그래서 내 당이 정상이구나. 사실 저도 우리 집안의 이 당뇨와 고혈압이 이게 유전이어가지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맨날 약을 진짜 한 주먹씩 드셨어요. 근데 그게 저렇게 평생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할머니께서는 좋아하셨습니다. 약 드시는 거를. 근데 저는 약 먹는 게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당뇨라든가 고혈압 같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당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맥주를 퍼마시고도 높지 않았다. 그런 안도감을 갖고 있었고, 제가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 날, 12월 20일 날 종합검진을 받게 됐거든요. 저에게는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야, 내가 이 종합검진을 받는 날이 오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야,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냐,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지난 10년 동안에 한 번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증권회사 다닐 때는 그냥 회사에서 그냥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게 해요. 그게 그렇게 귀찮습니다.
아유, 전날에 금식해야 되기 때문에 술도 못 마시지. 다음날 건강검진 받고 지점으로 복귀하면은 주식시장 시가도 못 보지. 아유, 이거 왜 해? 나 건강한데.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왜 해? 라고 사실 좀 귀찮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보냈던 그 10년 동안의 어려웠던 시간,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습니까? 먹을 쌀이 없는데. 그리고 설령 내시경을 받다가 내시경에서 무슨 종양 같은 게 이렇게 띄어내야 되는데 그거 추가 비용 들어가는데 그 추가 비용을 낼 돈이 없는데 무슨 어떻게 내시경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예 언감생신이었죠. 근데 이제 지난 10년 동안을 이제 정리하고 내년부터 또 저에게 펼쳐질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면서 그래, 건강검진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강검진을 예약했는데 이번에 대장내시경까지 이제 신청하면서 대장내시경을 받기 위해서 그 이노쿨산이라는 약을 받아와야 돼서 건강검진센터에 갔습니다. 그 약을 받아 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오신 김에 그냥 혈압을 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또 긴장했죠. 당은 내가 쟀는데 이거 혈압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하지?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혈압을 쟀더니 정상이십니다. 근데요. 그 정상이라는 소리를 듣고 건강검진센터를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요. 세상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20일 날 뚜껑을 열어봐야죠. 제 이제 뭐 당뇨라든가 혈압 말고 다른데 구석구석에 또 뭐가 어떻게 어떤 병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게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뇨와 혈압은 잘 관리했구나. 뭐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요. 그 전까지 건강검진센터를 들어가기 전에 막 엄청 춥고 막 공기도 안 좋다 그러고 막 되게 막 짜증이 났는데 그 걸어 나왔을 때 그 느껴지는 그 미세먼지 추위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건강이 최고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당을 체크했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혈압을 체크했을 때도 그렇고 이게 마치 제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앞으로 12월 10일 날, 12월 20일이죠. 12월 20일 날 아무 일 없기로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이 참 그래요. 10년 동안에 진짜 고생하고, 내가 진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받는 날이 올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년을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고생을 하다 보면, 또 뭔가 또 이렇게 또 일이 풀리는 날도 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 너무 힘들어. 막, 나 죽을 것 같아.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좀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일이 풀리나 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주식 시장도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그죠? 또 떨어지는 날도 있고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또 올라가는 날도 있겠죠. 자, 오늘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은요. 100년 만에 열린 12월 총선입니다. 우리는 영국의 조기 총선을 조기 총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브렉시트 총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대부분이요. 왜냐하면 브렉시트 이슈 때문에 진행된 총선이었으니까. 영국 하원 의석수는요. 총 650석인데 과반 기준으로 326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자, 조기 총선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의회 해산을 했는데요. 의회 해산하기 직전에 보수당은 300석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브렉시트 이슈 가지고 보수당 내에서 자진 탈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존슨 총리가 내보낸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총선에서 존슨 총리는 저 브렉시트 완수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강력하게 어필했고요. 어찌 보면은 이 공약이 먹혔죠. 반면에 노동당의 제러미 코비는 우리 만약에 노동당이 집권하게 된다면 3개월 내에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체결할 것이고 6개월 이내에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를 개최할 것이다. 나는 중립을 선택할 거니까 니네 국민들이
새 합의안을 짜든 EU 잔류를 하던 니네들이 선택하면 된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왜 트럼프 대통령과 이미지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얘기하죠? 그건 모르겠는데 저는 존슨 총리한테 머리빗을 좀 선물해주고 싶어요. 왜 저 사람은 머리를 안 빗고 나올까? 빗고 나온 걸까? 아니면은 마치 이렇게 자다가 나온 듯이 아니면은 이 목욕하고 나와서 남자분들 머리 짧으니까 막 수건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대충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는지 저는 존슨 총리가 이렇게 머리가 깔끔하게 한번 빗질된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이번에 조기 총선에 보수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보수당이 압승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2016년 6월 23일 날 국민 투표를 했을 때 브렉시트 하자가 52%였고 싫다 이게 4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보여준 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브렉시트 하자거든요. 진짜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원한 걸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영국 국민이 브렉시트를 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는 지긋지긋한 거예요. 야, 그냥 빨리 좀 끝내, 빨리 좀 끝내.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요, 이렇게 복잡한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야, 본론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야? 제가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이 주저리 얘기를 하면 저걸 내가 또 듣고 내가 또 정리를 해야 되고 내가 판단을 해야 되네. 귀찮아. 사람은 약간 이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이슈가 어쩌게 될 것 같은데 이럴 가능성이 있고 저럴 가능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뭡니까? 자, 이 종목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이거 깔끔하게 해줬으면. 그거 좀 잘해주는 사람 없나? 이거를 마치 주식 투자를 누가 그렇게 딱딱 정하고 종목도 딱딱 찝어주고 이거 원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개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조기 총선에서 지금 당들이 내세운 얘기를 보면 존슨 총리는 딱 한 가지예요. 브렉시트 간다. 하자. 였는데 이번에 노동당이 어찌 보면 참패한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딱 노동당 제러미 코빈이 하는 얘기를 딱 들으면 뭐 어쩌자는 거야. 보세요. 노동당이 집권을 하면 즉 총선에서 노동당이 이기면 3개월 내 브렉시트 합의안을 체결하고 6개월 이내에 브렉시트 제2국면 투표를 개최하는데 제러미 코빈은 중립을 지킬 거며 국민들에게 선택하라. 제일 피곤하죠? 인간은 대부분 결정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혼란스럽고 좀 정신이 없고 막 그럴 때는요. 그냥 누가 나와가지고 그냥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리더가 나와가지고 확 이렇게 그냥 이끌어가지고 그냥 나를 이렇게 막 휘어잡았으면 우리가 이런 거를 원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심리 안에는 책임을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쁘게 됐을 때 이거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제가 시켜서 한 거야.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남겨두게 되는 거죠. 제러미 코빈이 국민들에게 어필했던 게 너무나 피곤했던 거예요. 뭐라고? 제러미 코빈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할머니가 물어보신다면 네. 저기 할머니, 만약에 제러미 코빈이 이끄는 당이 집권하면은요, 3개월 내에 뭐 어쩌고, 또 6개월 내에 어쩌고. 근데 제러미 코빈은 자기는 중립인데요, 뭐 그걸 국민들한테 해야 되고요.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 들은 내용을 가지고 진지하게 보시겠어요? 머리 아파 이러시겠습니까? 당연히 머리 아프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조기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한 이유는 간결했거든요. 저는 영국 국민들이 진짜 브렉시트를 원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히 2016년 동안 지금 2019년까지 3년 동안 이러고 질질질질질질 끌고 온 게 지친 거예요. 야, 그냥 간단하게 해버려. 야, 뭘 또 3개월 동안 뭐 합의안을 또 하고 6개월 안에, 야, 골치 아파, 싫어. 이러한 어떠한 귀차니즘이, 그리고 브렉시트에 대한 이슈의 어떤 그 질의멸렬에 대한 지루함이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야, 어찌됐든 간에 빨리 그냥 해버리자. 왜냐하면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을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1월 31일에 영국의 브렉시트가 실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결론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맹점일 수도 있고요. 정말 브렉시트를 원하지는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너무 귀찮아서 아유 그냥 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선택. 그리고 이런 선택이 과연 나중에 어떤 부작용을 낼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인 결정이었을까? 아니면 그동안 시간을 질질 끌어온 거에 대한 피로감이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 보수당 정부는요, 17일 날 출범을 하게 되고요. 19일 날 여왕 연설을 통해서 주요 입법 계획이 밝혀집니다. 자, 영국은 이 주요 입법 계획에 대해서 3독회제인데요. 의결을 해서 3독회가 끝난 다음에 의결되고 의결을 통해서 하원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상원을 통과하게 되고요. 상원을 통과하면 여왕의 재가가 있게 되고요. 여왕의 재가가 있으면 정식 법률로 정해지는 거죠. 자, 새 보수당 정부는요. 19일 날 여왕 연설을 통해서 주요 입법 계획을 밝힐 것이고 20일 혹은 23일에 유럽연합 탈퇴협정 법안 상정을 이독회제로 그 날까지 상정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국민들로 하여금 야 이거 되게 빨리 끝나겠는데 간단하겠는데 뭔가 좀 빨리 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그런 생각을 들게끔 만들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양 기간이 지난번에 설정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영국의 지금 브렉시트 문제는요. 지난번 존슨 총리가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합의안을 만들었고 그 합의안을 가지고 유럽연합과 합의를 봤습니다. 합의를 보고 그 합의를 가지고 영국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지금 노이즈가 발생이 돼서 조기 총선까지 오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이 영국은 지금 지난번 아일랜드 총리를 구슬려서 이끌어낸 합의안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쥐고 있는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이번에 과반수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합의됐던 합의안 내용 중에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이한 기간이 설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별하기 전에 약간 그 뭐라 그럴까요? 남녀가 헤어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죠. 예. 그 성시경 씨 노래 내일 할 일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저는 내일 할 일이라는 노래를 듣고 야 이렇게 잔인한 노래가 있나. 그러니까 내일 연인한테 우리 헤어지자라고 그 얘기하기 전에 뭐 이제 스스로 마음을 이렇게 다짐하고 정하고 뭐 그런 가사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준비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2020년 말까지예요. 그 2020년 말까지, 즉 내년 말까지 영국은 대신에 유럽연합에서 규정하는 약속을 지켜야 되고 분담금도 내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합의는 했지만 새 미래관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과연 이행기간인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또 영국과 유럽연합이 또 합의를 볼 수 있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인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깔끔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가 있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그죠? 자, 그런 인간들이 만든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는 이과가 아니라 문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사람이 만들었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의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생각이 많고 경우의 수가 많고 케이스가 많습니다. 자, 영국 문제 일단은 보수당이 압승해서 1월 31일 날 브렉시트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1월 31일 날 브렉시트가 된다고 완전히 영국과 유럽연합이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0년 말까지 새 미래관계 합의를 또 도출해내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노딜 브렉시트 뭐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좀 뭔가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는 그래도 윤곽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한 서명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 정부도 12월 13일 밤 늦은 시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일단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는 거는 유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그런데 그 3천억 달러를 갖다가 쪼갰단 말이에요. 그래서 9월 달에 1차적으로 1,12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고 나머지 1,560억 달러에 대해서는 12월 달에 부과하기로 연장하고 유예하고 여기까지 굴러왔습니다. 왜?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연기하고 지연하고 인상하더라도 10에서 15%로 5%밖에 인상하지 못했느냐?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 안에는 미국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비재가 많기 때문에, 즉 거기에 관세를 인상해버리면 미국 국민들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교역관계에서 2,500억 달러에 대해서는 관세 부과하고 인상하고 이런 진행을 했으나 3천억 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을 사린 거죠. 2,5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는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난 9월부터 시행됐던 1,12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15%에서 기존 15%에서 7.5%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1,12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10%에서 15% 됐다가 이제 7.5%로 인하됩니다. 뭐 한 겁니까, 우리 그동안? 이 1,120억 달러 안에는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 노트북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런 그 물품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물품은 또 아예 그때부터 관세를 유예해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에게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 설마 트럼프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관세 인상을 하겠느냐, 못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 뉴욕 주식시장을 상승시켰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12월 15일 날 관세를 인상한다? 어찌 보면 중국 한번 엿먹어봐라. 이럴 수도 있지만 마치 양날의 칼처럼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1,560억 달러에 대해서 12월 15일부터 과연 10%에서 15%로 관세가 인상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관세 인상시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020년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본인이 정해두고 1단계에서 1단계 시작했다, 지금 협상 중이다, 도달했다, 잘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뿜어내면서 1단계 마무리를 딱 했을 때 2단계는 언제 하려나? 2단계에서 혹시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이렇게 쭉 가게 하지 않고 그냥 1단계 끝나서 바로 즉각 2단계 협상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바로 그냥 바통을 넘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1단계 끝났으니까 이제 2단계도 바로 시작할 거니까 이제 기대감이 또 이제 2단계 뭡니까? 다시 또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 잘 되고 있습니다. 거의 도달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하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그냥 사위의 친구가 이번에는 그냥 무역 협상에 개입했습니다.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가 심어서 기대감을 부추길 수 있거든요. 자, 중국 쪽에서 내민 얘기는 뭐였느냐? 남은 관세 관련돼서 양국이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데 합의했다라는 발표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미국과 발표에서 미묘한 차이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25%는 그냥 유지하고 15%는 7.5%로 다운시켰고 1,56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12월 15일 날 인상하는 거 해주지 않았어. 그냥 여기까지야. 그리고 다른 문제는 2단계에서 할 거야라고 얘기를 한 반면에 중국은 뭔 개소리야.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단계적으로 니네 미국이 우리에게 부과했던 관세를 취소하는 거야. 철회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앞으로 15%에서 7.5% 인하했지만 이것도 이제 곧 7.5%도 철폐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2,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도 점진적으로 다시 20%로 인하시키든 또 10%로 인하시키든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서 우리 중국이 지금 니네 미국과 협상을 하는 이유는 니네 미국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농산물 구매 확대하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세부적인 계획은 나중에 공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참고로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수입해온 그 기록을 보면은요, 2012년에 259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기록의 최고치래요. 지금까지 259억 달러 농산물 수입을 초과한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거는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의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사주겠다고 한 건데 중국은 일단은 농산물을 사주기는 할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게 뭐예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중국 스타일입니다. 자, 중국의 생각은 이거예요. 1단계 합의문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에 2단계 협상을 하겠다. 트럼프는 내년까지 기다리기 전에 1단계 협상이 끝나면 즉각 2단계로 넘어가겠다라고 한 반면에 중국은 어디 1단계 한번 잘 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한번 보지 뭐 이렇게 미국과 중국과의 이 협상에 대한 관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1단계 합의 이거 스몰딜이냐 휴전이냐 라고 지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약간 두 나라가 뭔가 그래도 대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농산물, 금융서비스, 통화환율 등에서 중국의 경제 무역 구조를 개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밝혔고요. 중국도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평가 및 분쟁 해결 등이 합의문에 반영됐다라고 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지식재산권이라든가 기술 이전, 그리고 농산물, 금융서비스, 환율, 무역, 이런 정도는 이렇게 합의를 본 것 같은데 조금 미묘한 게 뭐냐면 중국이 발표한 내용을 봤을 때 쌍방의 평가 및 분쟁 해결 등이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세부적인 법적 검토가 진행 중이다. 즉 아직까지 미국은
중국에게 대해서, 중국 제품에 대해서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고, 1,550억 달러에 대해서 12월 15일 날 관세를 인상하는 거 안 해주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기로 했고, 이게 합의를 했지만, 두 나라가 얘기하면서 뭔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여전히 진행해야 되고요. 자, 미국 무역 대표부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과연 뭐 스몰딜이든 휴전이든 어디서 할 거냐? 여러분 정확하게 1년은 좀 넘었죠. 작년에 G20 정상회담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뭐 합니까? 휴전을 했죠. 90일 동안 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두 나라 정상들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서 휴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스몰 딜을 뭐 했다고 하니까 과연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나느냐? 2020년 1월 첫 번째 주에 워싱턴 DC에서 1단계 무역 합의안을 공식 서명할 예정인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장관급이 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요. 시장은 거창했는데, 그죠? 시작은 되게 거창했는데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되게 지리멸렬하죠. 예. 자, 미국 경제를 보면은요. 소매 판매가 1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0.5% 증가였는데 0.2%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의류 판매가 특히 부진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미국은요.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화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 속에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혐의를 가지고 탄핵 소추안을 표결로 통과시켰고 하원 본회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상원은 여전히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안이 상원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한 자신감을 가지고 마녀 사냥이다. 가짜다. 속임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상황은 간단해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변하지 않았냐면 첫 번째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로 나눠서 단계로 나눈 이유는 주식시장에다가 계속 기대감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협상 내용은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10월 11일 날 나온 얘기가 뭡니까? 그때 똑같이 관세 인상 유예해줬고 그때 나온 얘기가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주기로 했다. 근데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그 농산물 얘기 나오면서 미쓰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면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사주지 않을 것이다. 가격 면에서는 WTO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수량 같은 경우도 중국 수요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런 제안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냉정하게 보세요. 이번에 나온 얘기가 물론 15%의 관세를 7.5%로 다운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전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된 부분은 뭐냐면 결국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무역 협상을 그러니까 무역 분쟁을 계속 해오면 결국 두 나라가 다 힘들어지니까 언젠가든 무엇이든지 일단 심화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화위를 해가는 단계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뭐 1단계 합의 어쩌고 얘기했을 때 나왔던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농산물 지금 여러분 그때 이후에 2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중국이 뭐 하고 있습니까? 사줄게. 근데 구체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농산물의 가장 취약점이 뭡니까? 썩어요.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아까
뭐 세부 내용을 보면 쌍방의 평가 및 분쟁 해결이거든요.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깔끔하게 두부 자르듯이 자르기가 어렵고 지리멸렬하게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이거예요. 우리가 니네 미국을 이기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아직은 우리가 니네보단 힘이 약해. 물론 앞으로 중국이 뭐 디지털 화폐를 막 그냥 발전시켜가지고 막 그래서 그냥 막 정말 인민은행이 FOMC처럼 FED처럼 그렇게 무슨 세계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을 그 날이 오면은 모를까.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중국은 말이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야. 우리를 미국 니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끔 해줘. 즉 하늘의 태양이 미국이란만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이라는 태양, 우리도 태양이라는 걸 인정해줘. 이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나온 얘기는 항상 평등해야 되고 동등해야 되고 쌍방이어야 되고 이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뭐예요? 좀 미친 것들 아니야? 야, 어떻게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냐? 두 개일 수가 있냐?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게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래 니네 중국은 신흥국 짱해. 우리 미국은 선진국 짱해. 이렇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 어떤 무리 안에서 사자 무리 안에서 사자를 이끄는 무리의 대장이 두 마리일 수 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이나 이런 거에서는 수장이 짱이 오야붕이 딱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야 그냥 우리 어깨 좀 나란하게 해줘. 이거를 원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냥 우리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려고 하네. 이렇게 약간 싸가지 없게 보이는 거죠. 이 관점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다음 달 워싱턴에서 1단계 무역 합의안을 공식 서명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세부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1단계 무역 합의 끝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단지 기댈 게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황을 더 막 나가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주식시장은요. 사람이 사는 인생은 한쪽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좀 하자면 떠나갔던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5천억 원어치를 사줬어요. 그래서 마치 집 나갔던 외국인이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월, 화, 수, 목, 금. 월요일 날은 살짝 꼬리 달고 음봉을 냈지만 화, 수, 목, 금은요. 다 양봉이고요. 하물며 금요일 날은 갭상승이에요. 갭은 메꿔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이라든가 북한과의 문제를 좀 무마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이렇게까지 예쁘게 만들어 놓습니다만 이 상태로 계속 갈까요? 아니면 갭을 메꾸고 갈까요?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될까요? 그 갭을 과연 뭐가 메꿀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2020년의 증시의 화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국 내에서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힘들어 했던 그 무언가들이 이제 합의를 하면서 뭔가 이제 끝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고통을 참지 못하고 죽네 사네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그 후유증 미국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견뎠던 그 후유증들이 분명히 저는 터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 13일 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포함됐던 텐진물산이 디폴트 됐습니다. 얘네만 그럴까요? 우리는 기사를 확인하지 못하지만 그게 기사를 안 쓰는 건지 중국에서 얘기를 안 해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중국 내에서 은행들은 몇 개씩 막 나잡아 떨어지고요. 우리 IMF 때 이런 얘기하죠. 야, 어떻게 은행이 망해? 지금 중국은 그러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1단계, 2단계 이렇게 단계를 나눠가면서 이렇게까지 이 정도까지 주식시장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그냥 능력 고기까지고요.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지랄 연병을 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내년에 중국의 이 부실 문제, 그러니까 부실 문제보다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견뎌내느라고 참았던 그 고통의 한계가 하나씩 하나씩 터지면서 이 문제들 트럼프 대통령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까 중국의 오히려 그런 상황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2월 14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